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울보도국 선임기자 이재원입니다. 오늘 뉴스 소프리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와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난 대학로에 오히려 극장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첫째 주 뉴스 소프리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99명으로 부상자를 포함해 4만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강서구로 동대문과 영등포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습 교통사고 지역은 강남이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와 동대문도 사고가 잦은 지점이 타구에 비해 많았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잦아 대책이 절실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월 25일에 김대우 기자가 쓴 기사였죠. 네. 서울시경이 발표한 자치구별 교통사고 통계를 집중 분석했던 기사였는데 네네. 우선 어떤 유형의 사고가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준비된 영상 있으시죠? 예, 모두 두 개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영상은 이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잘 보시면 한 남성이 뭔가를 던지는데 버리겠네요. 예, 바로 쓰레기거든요. 이 무단 투기를 하고 무단 횡단을 하다가 그만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히고 맙니다. 아이고. 네, 이분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다음 영상은 강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데요. 역시 사람입니다. 네, 중앙선에서 누군가가 확 튀어나오죠. 미처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버스에 치이고 맙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네.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99명이거든요. 예, 이 가운데 한 55% 정도에 해당하는 220명이 보행자 사망 사고였고 또 이 가운데 138명이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무단횡단이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보행자들의 인식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무단횡단 하면은 뭐 안전하게 내가 길을 건널 수 있다. 물론 주의를 살피고 무단횡단을 하겠죠. 하지만 차량의 속도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내 걸음이 좀 빠르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걸음이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니 정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초록 불일 때는 건너가고 그렇죠. 빨간 불일 때는 안 건너가고 어떨 땐 이런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손 붙잡고 바쁘다고 어른들이 막 이렇게 뛰어가고 그 뒤를 아이가 쫓아가는 형구. 그거 보면요.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서 뭘 느낄지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른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네. 자, 보니까요. 그 자치구별 사망사고 분석이 나왔는데 네네. 강서구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불명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해 모두 30명이 이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강서구가 불명예 1위, 이렇게 불명예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간이중앙분리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서 가장 적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간이중앙분리대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인데 서초구에 있는 시설보다 강서구에는 4분의 1도 채 안 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이 됐다. 네, 그렇죠. 실제 그럼 서초구보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나요? 네,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근데 물론 단순 교통사고 수로 보면은 서초구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교통사고 사망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분리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무단횡단을 하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 중앙 간이 분리대의 높이가 성인 남성의 허리 정도까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이나 노약자, 여성분들은 쉽게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남성들도 조금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힘들죠. 그만큼 이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까 이제 중앙분리대가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강서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다. 네.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이게 이제 경찰이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들이는 건 아니고요. 시청하고 구청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경찰이 이렇게 알려주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교통사고 사망자 1위라는 불명예를 좀 싣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청자가 보통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그냥 만들어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경찰 이 하부 조직에는 이제 교통위원회라는 이 조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교통 정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곳인데 신호등이 필요하다거나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이제 무단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이제 지역들을 좀 정하게 되면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죠. 예, 그만큼 구청과 시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강서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마곡지구가 생겨나면서 네. 인구 수가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60만 명을 이제 육박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인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예산 배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강서구에 이어서 동대문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지난해 강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자치구였거든요. 워낙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량역 환승센터 아시죠? 이 롯데백화점이 있고 여러 노선이 겹치는 이 곳인데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기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이거든요. 또 특히 이 경동시장이라는 전통시장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지난해에서 동대문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이 이 청량역 환승센터거든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회전 신호가 따로 설치가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우회전 신호라면은 비보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운전자들은. 그런데 이 우회전 신호는 도로 구조상 이 좌측편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서서 직진 차량을 보내주고 나서 우회전을 하라고 우회전 신호를 마련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호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 좌측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쉽게 이 충돌 또는 추돌이 나는 거죠. 그 워낙에 이제 인구 유입량이라든가 차량 네. 유입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네네. 게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강남에 비해서는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된 구도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네. 결국에는 이제 맞물려서 네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서울 시내에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들이 좀 있죠. 몇몇 곳이. 예, 우리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특히 한 또 곳 한 그 곳, 부분에서는 예. 또 조심을 또 특별히 또 해 주셔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한 곳 한 곳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적 현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강서구는 이 하이웨이 주소 교차로하고 강서구청 입구였고요. 아, 저희 회사 앞인데 말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광진구는 건대 입구역 교차로, 그리고 성동구는 성수대교역 북단 교차로, 서대문구는 홍은동 교차로, 도봉구는 이 방학 교차로 등이었고요. 이 노원구는 상계 6동에 있는 노원 교차로도 교통사고 다발 지금 지역이었습니다. 보니까 다 교차로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교차로가 교차로다 보니까 네네. 신호체계가 좀 복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로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특히 같은데. 차량 유입도 많고 이 횡단보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교차로를 건널 때 네. 보행자한테도 이제 어떤 교통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맞습니다.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네. 예방법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법규 위반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한 67% 정도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거든요. 이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는 거는 쉬운 겁니다. 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DMB 조작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죠. 안전운전이거든요. 그리고 뭐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 정말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지켜줘도 교통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서두에 저희가 얘기한 대로 무단횡단 하지 않는 것. 누구나 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본을 지키는 거죠. 기본과 원칙만 지키면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한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경찰이 분석한 자료대로 뭐 안전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강남이 강북에 비해서 사고가 절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량이. 그러니까 운전자 아니면 보행자가 스스로 보행을 한다든가 운전을 하실 때 그럼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으신다면, 기본을 좀 지키신다면 나 자신은 물론 내 아이 또 이웃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연극 문화공연의 메카로 자리 잡은 대학로. 하지만 10년이 지난 최근 대학로의 버팀목인 소극장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그럴싸한 문화지구에는 문화계에 대한 지원보다는 건물주 중심의 혜택만이 남아 예술인들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인지고 경제 논리만이 남은 대학로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이어서 스튜디오에 김진중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3월 27일에 김진중 기자가 이 대학로의 현 주소에 대해서 집중 조명한 기사였죠. 네.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가 1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문화지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문화지구는 쉽게 말해서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을 제도적으로 관리,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사동과 그 대학로가 꼽히는데요. 2000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지구 안에 그 권장 시설을 세울 경우에 그 조세 부담금이 감면이 되고 건축 기준도 완화되는 그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구 내 시설에 대한, 문화 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이 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뭐 어떤 많은 변화가 좀 있었나요? 우선 초반에는 소극장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2004년 문화지구 지정 당시에는 57개에 불과했던 소극장이 한때 200여 개로 급증하는데요. 2배가 넘게 네, 많아졌네요. 그렇습니다. 그 문화 권장 시설을 지을 경우에 받는 조세 감면 혜택, 인센티브 등 때문에 예, 이렇게 극장 수가 증가하게 된 건데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서 공연장을 짓거나 대학들도 공연센터를 이 대학로 내에 지으면서 그 민간 소극장의 수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그게 한때 붐이었죠. 그렇죠. 대기업들이 예. 어떤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지금 이미 CJ나 롯데 계열의 극장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소극장이라는 표현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CJ가 2006년하고 2010년에 이 대학로에 극장을 들어서게 극장을 짓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도 동승 아트센터 주변에 1030석 규모의 아트센터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근처에 1000석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극장에는 결국에는 거기서 상영한 공연물로 인해서 나온 수익이 대부분 다시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순수 창작물을 만드는 어떤 소규모 극장보다 그런 제작비에 돈이 들어가는 것라기보다는 결국엔 대기업으로 그냥 순수하게 돈이 들어간다.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야 되는 그런 문화지구의 특성상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변질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드네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돈이 되는 그런 작품들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죠. 상업적인 작품이라던가 스타 마케팅을 활용한 그런 공연들이 많이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되고 때문에 순수 창작물 공연은 공연이 되는 경우가 좀 드문 상태죠. 이런 공연장에서는. 실제로 좀 극장이 많이 줄고 있죠. 이런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10여 개의 소극장이 문을 닫거나 폐관 위기에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30여 개의 소극장들이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없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28년 동안 대학로의 한 자리를 지켜왔던 대학로 소극장이 또 폐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계약 만료일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공연장을 비워달라라고 건물주가 얘기를 하면서 폐관 위기를 맞게 된 건데요. 현재 이 공연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그 대표가 권리금 등의 문제로 건물주하고 좀 협의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짐이 완벽하게 빠진 상태는 아닙니다. 건물주는 왜 이렇게 나가라는 겁니까? 이 공연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 영세한 그 연극인들이 민간 소극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새 그 공연장 수는 늘어난 반면에 연극을 찾는 관객들의 수는 좀 줄어든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거에 60%였던 관객 점유율이 10%로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경쟁률이 심해졌다는 건데 관객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 장사도 그만큼 안 되는 거죠. 민간 소극장들이. 때문에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워지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걸 더 원하게 되고 이런 민간 소극장은 돈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상업시설로 돌리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사실상 그런 그 시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건물주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혜택을 다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혜택들을 더 이상 안 받고 오히려 그냥 차라리 혜택을 안 받고 그 상업시설을 돌리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이다. 그런 그냥 계산이겠죠. 굉장히 예. 자본적인 계산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네요. 이 문화지구 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상업적 논리가. 이게요. 그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문화지구가 10년이 됐으면 10년이 되면 강산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책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그 문화지구 지정 후에 임대료 관련된 그 문제 지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지원책에 있어서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연극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극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거의 전무하고요. 건물주들에게 그 부동산 조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용적률 혜택, 융자 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극장을 운영하는 연극인들에게도 지원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극장 편마를 세워주는 것과 융자 지원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지구를 지정해놓고 거기다가 혜택을 준다는 것이 결국에는 콘텐츠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다. 결국에는 지구 지정을 할 때는 사실 그런 혜택이 맞긴 맞아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문화지구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런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아니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 대학로 연극인들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차라리 문화지구를 해제해라, 지정을 해제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연극인들한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화지구 지정을 해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네, 차라리. 그 문화지구 안에서만이라도 임대료 걱정 없이 순수 창작물들을 올리고 관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지금 선으로만 이렇게 문화지구를 나누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이 다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다. 문화지구의 의미는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지구 지정 이후에 대학로가 연극계 메카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순수 창작물을 제작하는 환경이 축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에 투자하기보다는 다양성에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지역신문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는 지역 속풀이 시간입니다. 노원구 노원신문 3면 우상단에는 광운대역에서 한 노인이 고액을 잃어버렸다가 이틀 만에 찾은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야간 근무를 하던 영무원이 의정부행 승강장 의자에서 현금 1,900만 원이 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인출했던 안모 씨가 술에 취해 깜빡하고 돈이 든 봉투를 승강장에 놓고 간 것인데요. 안 씨도 노심초사하며 이 백방으로 돈을 찾으러 다녔지만 광운대 역사도 속을 끓였다고 합니다. 돈을 잃은 사람이 혹시 잘못됐을까 봐 전 구간의 연락은 물론 CCTV까지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영무원들의 고마운 마음고생이 일궈낸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성동구의 성동신문은 일면 하단에 성동구가 민원부서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민원 응대에 대한 노하우, 상황별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예전에 비해 공무원들이 친절해지고 주민 서비스가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주민과 관공서 간의 벽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행정은 결국 주민들에게 감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도봉구의 북부신문은 6면 하단에 서울시내 가볼 만한 봄꽃길을 분야별로 나눠 소개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화려한 창포꽃 등 수만 종의 생화들이 봄나들이 객을 기다리고, 어린이 대공원은 수려한 벚꽃과 함께 동물원도 구경할 수 있어 아이들에겐 그만입니다. 가족 단위의 소풍을 즐기기에는 넓은 잔디광장이 있는 서서울 호수공원이 제격이고, 강북을 가로지르는 중랑천은 아침 운동을 하며 꽃 구경하기에 좋습니다. 겨울에 한껏 움츠렸던 몸을 크게 기지게 하며 봄 기운을 맛보는 것은 어떨까요? 강서구 강서양천신문은 일면 톱으로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지만 학교나 교육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가 총 6곳으로 그 가운데 수명고등학교와 송종초등학교 2곳에서 각각 1kg당 67mg과 10mg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KS, 즉 품질인증 기준치 90mg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며 학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산 마련도 쉽지 않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글쎄요, 아이들이 3년에서 6년을 보내는 곳이 학교 운동장인데 내 아이라면 잔디를 밟게 할까요? 중구의 중구신문은 이면 하단에 지역 내 한 사진관이 무려 28년간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합동결혼식을 진행해온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중구청 인근 일지사진관 대표 김종명 씨는 지난 1987년부터 1년에 한두 차례씩 지금까지 부부 300쌍에게 결혼식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사진부터 신부 화장, 드레스, 선물까지 한 해당 김 씨가 내는 비용만 1,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 씨는 사진관에 걸려있는 부부들의 행복한 사진을 볼 때면 마음이 뿌듯하다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김 씨의 이웃에 대한 애정이 제 마음도 덩달아 뿌듯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 무단횡단한다고 문제 되겠어라는 생각이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400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만들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며 학교는 운동장에서 중금속이 나오는데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조차 안 했습니다. 광운대역의 영무원이 이처럼 아니란 생각을 했다면 1,900만 원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을까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더욱 생각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4월 첫째 주 뉴스 속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속 시원하고 깨알 같은 정보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